맞지? 네. 독고소득에 네. 반하면 이 책, 전체적으로 이 책 읽은 소감부터 이야기하고 그 나서 뭐 또 그다음 그 전에 뭐 기본적으로 우리가 중등과정 평성과정을 시작하는데 달라진 점은 뭐 특별히 없고 그냥 한 주는 우리가 주로 책 이야기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책 이야기를 나눌 거고 다음 한 주는 우리가 글쓰기를 중심으로 할 거여서 그 전에 우리 또 주성이 또 별로네요 또 하겠네. 그 전에 없었던 이제 숙제가 있습니다. 숙제가 그래서 네? 아, 오늘 주성이 놀래. 숙제가 있어서 왜냐하면 글쓰기를 여기서 모여서 하면 걔네들 글 쓰다가 그냥 끝나. 그래서 우리 모이는 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글을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자기가 써서 다음 주에 여러분이 글 쓴 걸 갖고 여러분 글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야. 그리고 여러분들 글을 합평이라고 그러는데 같이 평해보고 그 글을 이렇게 고쳐 써보고 그 다듬는 그런 활동들 해서 한 주는 책 이야기, 한 주는 글쓰기. 그래서 우리가 뭐 책에 대해서 뭐 잘 이야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발표 능력도 중요하고 책을 잘 읽을 수 있는 독해 능력도 중요한데 또 못지않게 이제 글로 것들을 표현하는 그런 능력들도 여러분들이 좀 키웠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그 주성이가 오늘 독고소에게 반하면 진행을 우선 하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예주는 진행할 거 있으면 진행하면 되고 예주가 음, 사실은 두 번째라서 아직 주성이 하는 것도 볼 거면 보면 되고 오늘까지는 예주는 그냥 프리패스하고 다음번에 예주도 할 수 있으면 하고 해서 오늘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생각해 온 거 있으면 하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다음에 해도 되고 예주가 결정하면 돼. 네. 주성이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여기서 이 책이 약간 여기 나오는 인물들에 관해서 약간 자세하게 묘사한 그런 책이었는데 그 나온 인물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인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저는 여기 나온 선이라는 인물이 가장 인상 깊었고 그 이유는 그 마지막까지 약간 계속 이 태희의 약간 밑에 부하로 살 것 같았는데 마지막에 갑자기 반전이 나오면서 배신 같은 걸 하고 또 갑자기 이사를 간다고 해서 반전이 약간 많이 나왔던 캐릭터가 이 선이라는 캐릭터가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그럼 예든님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 음, 자, 주성이가 제안한 거는 그냥 이 책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 중에서 예주가 생각하기에 가장 그 흥미로운 인물, 가장 관심 가는 인물에 대해서 인물을 네가 얘기하고 왜 그 인물이 흥미로웠는지 에 대해서 얘기하면 되는 거지. 뭐 꼭 흥미롭지 않다 하더라도 어쨌든 음, 너가 얘기하고 싶은 인물 하나를 정해서 얘기하면 돼. 자유롭게. 전 독고섬이라는 인물이 제일 인상 깊었는데, 이 책에서 꽤 비중 있는 역할이기도 하고, 그리고 특히나 얘 특징이 마녀니까, 어, 마법도 부릴 줄 알고, 그리고 워낙 제가 판타지나 이런 것들을 자주 접해서, 뭔가 좀 더 호감이 가고, 또한 이 캐릭터의 특유의 차갑고 서늘한 그런 분위기도 뭔가 현실에서 쉽게 볼 수 없는 그런 분위기라서 더 독특하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음, 네. 그러면 선생님 말씀해 주세요. 저는 여기 인물 중에 단테이라는 인물이 제일 흥미로웠습니다. 한편으로는 와 대단하다 또는 부럽다 뭐 이러한 부분들에서 여기 뭐 중등 학생 정도인데 그 사람을 그 휘어 잡는다던가 그 상황을 전체로 이렇게 보는 어떤 그런 능력이라던가 장악 능력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참 대단하다라고 해서 어른인 나도 가질 수 없는 그런 부분들 저렇게 사는 삶은 어떤 삶일까라는 어떤 그런 궁금증이 들기도 하고 그런 점에서 참 대단한 인물이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런 재능이 좋게 쓰인다면 어떻게 쓰일까라는 어떤 그런 생각들 그리고 실제 이런 그런 유의 캐릭터들이 정말 존재할까? 존재한다면 되게 무섭겠다. 이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단테이라는 인물이 인상적이었고 근데 이상하게 단테이 엄마를 닮아서 단테이가 그런 걸 건데 단테이 엄마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뭐야 매력이 없었는데
단테이라는 인물에 대해서는 상당히 매력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 차이는 저도 잘 뭐 학생이라서 저한테 위협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드는 데 비해서 엄마는 되게 막 영악하고 막 좀 안 좋은 그런 부정적인 의미가 되게 컸는데 단테이는 저는 그렇게 나쁘게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네. 아,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성이처럼 뭐 관심 있는 인물에 관해서 얘기해 보자는 식으로 제안을 드고 혹시 예주 할 거 있으면 하면 되고. 뭐 토론 주제를 제안해서 토론을 진행해도 괜찮고, 뭐 아니면 네가 뭐 궁금하거나 아니면 뭐 더 알아봐야 될 것도 있으면 그런 것도 제안도 괜찮고, 별로 딱히 오늘 할 거 없으면 다음에 하겠다고 해도 괜찮고, 예주 편한 대로 하면 돼. 딱히 생각이 안 나서 다음에는 해볼게. 주성아, 다음. 예주만 봐주는 것 같아서 억울하지? 억울한 거 아닌 거 알지? 너도 처음에는 네. 너도 한두 줄 안 하는 거 알지? 네. 그래. 자, 우리 이 책에는 커다랗게 이제 네 인물이 나오는 거지. 그래서 지금 우리 주성이가 흥미롭다고 얘기했던 박선희, 그 다음에 예주가 흥미로웠던 독고성, 쌤이 흥미로웠던 단테이. 이 인물 말고 또 한 인물이 누구야? 이름 뭐지? 또 한 인물이. 서율모요. 서율무. 서율무는 이 책에서의 역할은 뭐야? 탐정 좋아하는 친구. 여기서는 이제 탐정이라는 어떤 그런 캐릭터가 나오는데 요 스토리 전개에서의 역할은 오늘 해결하고 독고섬 친구. 근데 서율무가 이야기를 끌어가지 않아? 이야기를 끌어가는 주체가 서율무 아니야? 서율무 입장에서 이야기를 이렇게 펼쳐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사실은 서율무 자신의 이야기일까? 이 이야기는 누구의 이야기가 제일 강한 거야? 그러면 영미요? 누구? 지금 선생님 잘못되겠구나. 네 인물만 나온 게 아니라 또 중요한 인물 하나 빠졌구나. 다섯 번째는 누구? 영미. 영미. 은영미라는 인물. 자, 은영미라는 인물은 어떤 인물이야? 책에서 가장 비중 있는 사건의 중심을 맡은 친구. 그래서 은영미라는 인물이 사실 직접적으로 이렇게 등장하거나 이러진 않지. 많이 주도적으로 나서거나 이러지는 않았던 그런 부분들인데 어쩌면 이 이야기는 은영미의 이야기를 하려고 다른 인물들이 오히려 더 필요한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은영미의 이야기가 중요한 어떤 그런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은영미가 더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야? 선생님이? 은영미는 어떤 캐릭터로 나와? 어떤 캐릭터? 이 이야기에서. 사건에 휘말린 캐릭터. 사건에 휘말린 어떤 사건? 자, 독고소맥에게 반하면이라는 이야기는 우정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다른 이야기가 더 중요한 소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소재가 되는 이야기. 기본 깔려있는 이야기들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덧붙여지는 이야기들도 있고 어떤 사회적 문제를 다루고 있어? 선생님 되게 어렵게 물어봤나 보다. 별로 어려운 얘기 아닌데 그냥. 그 영미가 겪은 사건이 뭐야? 맞았다. 맞았잖아. 누구한테? 아빠? 아빠한테 맞은 거지. 결국 무슨 사건? 그 아빠한테 맞는 우리 뭐라고 그래 그걸? 가정폭력. 가정폭력. 요 이야기의 한 축을 주는 건 가정폭력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건 단지 은영미만의 이야기는 아니에요. 가정폭력이 한 번만 나오는 게 아니라 또 한 번 나와. 누구?
가정폭력 얘기가 두 번 나오죠, 두 번. 한 번은 은영미 얘기, 한 번은 누구 얘기? 그 음, 율무 부모님하고 그렇지. 고모. 율무 부모님과 율무 고모의 이야기를 통해서 율무 부모와 고모가 어린 시절에 가정폭력을 당했던 이야기. 그래서 그 두 이야기가 겹쳐지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던 거죠. 누굴 통해서 연결돼? 그 두 이야기 고리가. 음, 고성? 두 이야기의 음, 고리가 돼. 두 이야기가 따로따로가 아니라 두 이야기의 고리가 되는 부분이 있지 않아? 연결되는 고리가. 음, 책 읽은 지 오래됐어? 잘 기억이 안 나? 어, 고모가 얘기하지. 요정이 나타나서 도와줬다고. 음. 그 요정이 누구야? 그 고소미 삼촌. 어, 독고섬의 삼촌과 사실 독고섬의 누구? 삼촌이 부탁을 하잖아. 누구한테? 음, 독고섬 엄마한테 부탁하잖아. 엄마한테. 마녀. 아니야? 좀 그래서 기억났어. 기억 안 나? 좀 기억났어. 그래서 그 어린 시절 그 독고섬의 그 고모와 아빠가 당했던 근데 그들이 살아갈 수 있었던 그런 힘들 그 부분들에 대해서 독고섬 그 엄마 그 마녀가 했던 그런 부분들을 나중에 이제 독고섬이 누구에게 영미에게 도와주는 그 부분들로 이렇게 두 가지 이야기가 합쳐져 있는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 책은 단지 그냥 아이들끼리 어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세대를 달리해서 연결되는 그런 구성을 취하고 있는 점들이 특별한 점인 거지. 그리고 그 점은 또 하나 누구한테도 연결되냐면 바로 단테이한테도 연결돼. 단테이도. 그 구도가. 단테이한테는 어떻게 그 구도가 연결되는 거야? 독고섬의 엄마와 독고섬이 연결되는 것처럼 단테이는 음, 단테이의 엄마와 단테이. 단테이 엄마는 누구랑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야. 단테의 엄마는 누구랑 문제가 돼? 왜 안 먹지? 잠깐만. 이상하네. 쌤 목소리 들리니? 쌤 네. 여기 지금 화이트보드로 공유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그 마우스가 그 절구통 비슷하게 이렇게 되면서 작동을 안 하네. 큰일이네. 왜 이러지? 됐니? 공유됐어? 근데 네. 그래 그래. 아유 뭐가 갑자기 난 또 화면이 꺼지는 줄 알고 깜짝 놀랐다. 아까 쌤이 누구 얘기했지? 단테이. 단테이가 있고 그 엄마가 있잖아. 맘. 단테이 맘. 엄마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누구? 독고섬의 엄마. 이 둘 사이가 문제라고. 여기 일차 얘기가 나와. 일차 얘기. 그리고 나중에 이 단테이와 누구 사이에 이제 문제가 생겨? 이 독고섬 사이에 문제가 생기는 이런 부분들이 또 하나 2차. 자, 요 1차의 문제는 뭘까? 그 2차의 문제는 뭘까? 근데 그 1차와 2차가
보여지는 것은 다르지만 내용적으로는 본질은 둘 다 똑같다는 거야. 본질은 어떤 점? 단테의 엄마와 도코소 엄마 사이의 문제는 뭐였어? 음, 이 책에서 단테의 엄마의 캐릭터는 어떻게 나와? 단테의 엄마의 캐릭터. 어, 뭐든지 세상이 자기 중심대로 돌아가. 그렇지. 세상이 자기 중심적으로 돌아가는 자기가 여왕이어야 된다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누구는 음, 독고섬 엄마 같은 경우 어떻게 됐어? 단테의 엄마의 뜻대로 돼, 안 돼? 안 되는 거잖아. 단테의 엄마의 질서를 뭐 한다는 거야? 그냥 무시해버리는 거야.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단테의 엄마 입장에서 당혹스럽고 곤혹스러운 거야. 마찬가지 여기도 단테이하고 누구 사이에도 독고섬 사이에도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거야? 단테이 캐릭터는 뭐야 여기서? 어? 단테이 캐릭터가 뭐냐고? 음, 똑같이 본인이 뭐라고? 여왕이어야 된다. 응? 이제 똑같이 본인이 어, 여왕이어야 된다는 본인이 생각. 여왕이라고 생각하고 본인 뜻대로 반 아이들은 물론이거니와 스님들까지도 자기가 조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아이들이잖아. 근데 이런 질서를 누구가 독고섬은 별로 개의치를 안 넣었던 그런 부분들 때문에 위기의식을 느끼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 이야기에서 이루고 있는 또 하나의 부분들은 바로 뭐에 관한 거냐면 뭐에 관한 거? 권력. 권력이 관한 거, 권력이 관한 거. 그런데 아까 그 반전되는 어떤 인물 이 부분에서 이 단테이 엄마, 단테이, 도코소 엄마, 도코소만 얘기되는 게 아니라 또한 그 캐릭터들이 똑같은 또한 캐릭터들이 있지. 누구 엄마와 누구? 선이? 어? 누구? 선이요. 그치, 선이? 박선희. 선희 엄마와 여기 박선희. 이 선희 엄마와 단테이 엄마의 관계가 선희와 단테이 관계와 같은 관계였잖아. 어떤 관계야? 이 둘 관계는. 음, 응? 선희 엄마의 캐릭터는 뭐고 선희의 캐릭터. 이 사실 겹치잖아 이것도 둘 다. 어떤 캐릭터야 이 캐릭터들? 두 사람 밑에? 어, 단테이 엄마 밑에 또는 단테이의 말을 잘 듣는 그런 캐릭터잖아. 그럼 왜 선희 엄마 우리가 뭐 꼬붕이라고 그러나 부하라고 그러나 왜 선희는 단테이의 부하가 되고 단테이 엄마의 부하가 되는 거였어? 왜? 이야기에서 왜? 처음에 그 이사로 오잖아. 응? 선희네 집 이사로 왔지. 근데 그 새로운 질서 속에 끼워주지 않는 거야. 그러면서 이게 당혹스러운 거야. 그러면서 이 단테의 엄마가 그 선희 엄마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면서 그 질서 속에 넣어주고 그러면서 그 선희 엄마는 그 새로운 질서 속에 살아가기 위해서는 단테의 엄마와 쉽게 말하면 손잡은 거지. 그러면서 2인자로 살아가면서 단테의 엄마를 받들어주면서 자신이 그 영역 안으로 들어오게 어떤 그런 어떻게 보면 그것도 생존의 어떤 그런 방식들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런 점에서 이제 이거는 그 어른들의 어떤 그런 세계나 아이들의 세계나 그 위치 관계라는 부분들이 어떻게 서로 이렇게 관계 맺기가 되어지는 건가 그러한 인간 관계들의 어떤 그런 모습들 권력 관계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책이기도 하더라는 거야. 그리고 아까 말했던
가정 폭력이었던 그런 사건들 속에서 가정 폭력을 겪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것들을 또 이겨내 가야 되는 건가? 그리고 그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또 어떠해야 되는 건가? 이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잘 엮어놓은 그런 책이 바로 독고소맥의 반화면이라는 책이 아닌 건가라고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이 이러한 소설책 같은 거 읽을 때는 이렇게 인물들 사이의 그런 관계, 갈등, 사건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입체적으로 파악하면서 읽을 때 그 작품을 조금 더 제대로 잘 파악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지. 지금 선생님이 말하는 것들 이해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토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줄거리를 쭉 평면적으로 읽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 평면적으로 읽는 것들 외에 지금처럼 입체적으로 그 인물들 사이의 관계라든가 이런 설정들 그런 것들이 어떤 건가를 보는 어떤 그런 힘들 그런 부분도 상당히 필요하다는 거지. 자, 예주는 이 독후성의 바라면이라는 책 전체적인 소감을 보자면 그동안 너가 읽었던 다른 책들과 뭐 비교해서 얘기도 좋고 뭐 전체적인 뭐 평도 좋고 자유롭게 얘기하자면 이때까지 보통 그냥 봤던 소설은 주인공을 중심으로 그 주인공의 입장으로 봐서 이야기가 나갔고 가끔 다른 친구들의 스토리가 나온다고 해도 잠깐씩 나왔었는데 여기는 여기 주인공 서율무랑 단테이가 왔다 서로 이렇게 하나하나씩 이렇게 서로 얘기를 해 가니까 두 캐릭터의 입장과 성격을 더 잘 느낄 수 있어서 좋아. 자, 주성이는 어떻게 봤어? 저도 원래 읽던 소설책들은 그냥 한 인물을 중심으로 그냥 스토리를 끝까지 밀고 나가는데 이 책은 여러 명의 인물을 갖고 약간 두 명의 인물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 나가서 약간 색달랐어. 음. 자, 여러분들 책 13쪽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눈이 좀 안 좋아가지고 그래갖고 선생님이 자꾸 막 눈을 감았다 떴다 막 그러고 있습니다. 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에 보면 밑에서 셋째 줄 거기 예주가 한번 읽어줄까? 그리고요. 밑에 13쪽 밑에서 셋째 줄. 그리고 메시지를 퍼뜨리는 역할은 박선희가 맡았다. 아이들에게 박선희는 보내는 메시지부터 읽어야 되는 거 아니야? 단테이가 아이들에게 보내는 메시지, 그리고 메시지를 퍼뜨리는 역할은 박선희가 맡았다. 박선희는 얻어들은 말에 살을 더해 사방팔방에 떠들고 다니면서 소문을 조장했다. 요 부분들 그래서 요거 어떤 학급에서 벌어진 어떤 그러한 부분들이지만 요 이야기가 요즘 우리 사회의 모습과 선생님 닮았다고 생각이 들거든. 왜 선생님이 이게 우리 사회의 요즘 모습과 닮았다고 그러는 걸까? 혹시 요즘도 이렇게 보면 요즘 이렇게 선거를 치르고 있잖아. 우리가 지금 대통령 선거를 치르고 있잖아. 요 과정에서 메시지를 생산하는 팀이 있어. 그리고 그 메시지를 주변에 이게 뭐 적극적으로 퍼 나르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지. 그런 부분들이 있고 실제로 그 뭐 안 좋은 얘기지. 가짜 뉴스 같은 것도 가짜 뉴스를 생산하는 사람이 있고 그 가짜 뉴스를 열심히 뭐 하는 사람들, 퍼 나르는 사람들. 그리고 그 가짜 뉴스가 확대 재생산되는 경우도 있고. 뭐 모든 게 다 가짜 뉴스라는 것들은 아니고 그래서 그 어떤 사회든지 간에 그 메시지를 이렇게 생산해내는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있고 그 이야기를 널리 이렇게 퍼뜨리는 사람들이 있고 또 그 이야기를 소비하고 영향을 받아가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제 이른바 여론 주도층이라는 그런 그 사회 계층이 있어. 여론 주도층이라고 해서 그 사회의 여론을 이끌어가는 사람들 아니면 이제 그 빅마우스 영향력이 큰 사람들 그 사람이 말을 하면 더 많은 사람이 그 사람 말에 귀 기울이게 되는 어떤 영향력이 큰 어떤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학급 내에도 보면은 여러분 학급 내 여론을 이끌어가는 사람 있지 않아? 6학년 때 5학년 때 이렇게 보면은 누가 그 얘기하면 다른 애들이 그 이야기로 휙 쏠린다던가
뭐 이런 그런 경향성들을 갖고 있는데 그러한 그 권력 관계 아까 선생님 뭐 단테이라는 인물 그다음에 그 박선이라는 인물 뭐 이런 식으로 여러 인물들이 있다고 놓고 봤을 때 주성이는 보면 주성이 너는 어떤 캐릭터에 더 가까운 것 같아? 주로 그 너가 속한 학급이라던가 너가 속한 사회 관계들 속에서 너는 메시지 생산자인지 메시지를 널리 퍼뜨리는 사람인지 메시지를 주로 소비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별 메시지와 별 이렇게 뭐야 떨어진 뭐 나쁘게 말하면 왕따 아니면 스스로 그 뭐야 자기 스스로 이렇게 거리를 두는 자발적 따인 건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관계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주성이의 포지션은 뭐 같아? 너 스스로는? 일단은 생산하는 쪽은 아닌 것 같고 음, 전달도 아닌 것 같아서 소비하는 쪽일 것 같아. 주로 소비하는 쪽이다. 왜 어떤 그 메시지를 적극적으로 만들거나 뭐 이렇게 퍼뜨리거나 그런 거에는 별 관심이 없어? 주성이는? 어, 귀찮다고 해야 돼. 그래서 귀찮다. 개인주의, 개별주의 쪽이 더 음, 가까운 거야? 그런 걸 예주는 어떤 편이야? 저도 소비하는 편인 것 같아요. 소비하는 편이다. 그러면 주성이나 예주 그 학급에 실제로 이른바 그 뭐 박선희 같은 캐릭터라던가 단테이 같은 캐릭터라던가 그런 캐릭터들이 보여? 아니, 뭐 똑같진 않다 하더라도 뭐 좀 자기가 좀 중심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뭐 학급을 이끌어 가려고 한다던가 아이들 뭘 결정하려고 한다던가 그러한 부분들 그리고 그 애 옆에 붙어갖고 옆에서 맨날 그 누가 말하면 맨날 그 찬성해주고 그 애가 한 말을 막 또 이렇게 확대해주거나 뭐 보호해주는 그런 캐릭터들 없어? 주성이가 보기에는 그 생산하는 데는 본 것 같기는 한데 음, 그 옆에서 약간 전달하는 못 본 것 같아. 그럼 예주가 그 너가 속한 무리들 의사결정이 어떻게 돼? 누군가 늘 이렇게 주도하는 사람 있지 않아? 그렇지 않아? 저, 일단 제 주변 제 친한 친구들이 음, 그렇게 무리를 지어서 다 같이 함께 이런 느낌이 아니라 음, 그냥 평소에 심심할 때 연락만 주고받고 음, 딱히 그런 의견은 이런 소문 같은 거는 얘기나 하지만 음. 그냥 본인 얘기만 하지 서로의 의견을 딱히 귀담아 듣진 않는 것 같아요. 주성이는 너가 어울리는 무리들을 생각 기준으로 보면 저도 딱히 막 이렇게 반이라고 해야 되나? 학급에 영향을 미칠 만한 음, 그런 음, 무리는 아닌 것 같아. 음. 어쨌든 쌤이 좀 어떤 이건 소설이고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런 그 관계들 속에서 현실의 어떤 그런 모습들과 이렇게 연결시켜 생각해 보는 것도 뭐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 점에서 이 소설이 여러분이 속한 현실과 뭐 다를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이야기가 너무 과장된 이야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이 오히려 좀 특이하게 다른 세계 속에 살 수도 있고 뭐 그런 부분에서 따져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14쪽 보겠습니다. 14쪽에 밑에서 그 두 번째 문단이라고 해야 되나? 어, 아홉째 줄 어떻게든 어쩌면 애들도부터 우리 주성이 좀 읽어볼까? 밑에서 아홉째 줄 어쩌면 애들도 어쩌면 애들도 마음이 편하지만 않아서 어떻게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싶은 건지도 모른다. 한 사람에 대해 좀 더 알 수 있는 기회를 너무 쉽게 포기해버렸으니. 자 독고섬이라는 존재들에 대해서 아이들은 어울리지 말는 걸 넘어서서 진짜로 불길하고 무서운 존재였냐 행동을 했다 이런 그 아이들은 도대체 왜 그런 것인 건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여기서는 이게 무슨 말이야? 지금 그 주성이가 읽은 문장이 무슨 뜻인지, 그 어떻게 해석되는지, 자기가 이해한 대로 한번 얘기해 볼까? 이 심리가 도대체 뭔지.
음, 그러니까 약간 음, 반의 여왕 느낌인 테이가 음, 테이가 이렇게 독고소음하고 친하게 지내지 말라 약간 그런 느낌을 주니까 애들도 그거를 안 따르면은 반에서 배척될 것 같은데 음, 그렇다고 그 걔를 배척하면 자기 마음이 약간 불편해서 음, 약간 자기 합리화를 한 것 같아. 음. 예주는. 음,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냥 그 반에서 딸을 당하거나 혼자 남겨져 있고 싶지 않으니까 음, 정신승리 같은 거 그냥 한 것 같아요. 음. 자, 여러분들이 보통 왕따를 시키면 된다고 그래? 안 된다고 그래? 음, 안 된다고 그래. 근데 만약 여러분들 반에 좀 이렇게 이상한 애가 있어. 걔랑 놀기 싫어. 그래갖고 걔를 뭐 한다는 얘기야? 멀리 한단 말이야. 근데 이렇게 왕따 이런 얘기 나오면 우리가 그래도 되는 건가 약간 찔리는 마음이 있기도 하다는 얘기. 그런데 음, 그 마음이 정당화되려면 찔리지 않으려면 어땠다는 거야. 그 애가 진짜 뭐면 나쁜 놈이면 그 애가 진짜 잘못이 많으면 그럼 내가 그 애를 미워하는 게 뭐야? 내가 나쁜 게 아니라 당연한 일이 된다는 거지. 지금 쌤얘기 이해가? 그러니까는 이 누구야 단테이가 독고섬하고 어울리지 말아라라는 어떤 그런 메시지를 줬잖아. 근데 거기서 더 넘어서서 독고섬이 마녀다. 그러니까 내가 어울리지 말라 왕따 시킨다 차원을 넘어서서 제 마녀야라고 이제 막 함께 더 그 나선 어떤 그런 심리가 내가 쟤를 따돌리는 것이 내가 쟤를 배척하는 것이 죄책감이 드는데 마음이 드는데 제가 진짜 마녀면 그러면 내가 저 마녀니까 마녀로부터 내가 나를 보호하는 것들이 너무나 뭐하는 것 되는 거야? 당연한 어떤 그런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그 사람을 진짜 뭐로 생각하는 거야? 악으로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자기 마음이 뭐해지는 거야? 편해지기 위한 어떤 그런 방법일 수 있다는 거야.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쌤이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뭐가 생각나냐면 쌤 늘 그 이상했던 부분들 중에 하나가 그거야. 어떻게 제2차 대전 당시에 독일이 유태인들 수백만 명을 뭐 할 수 있었나? 학살할 수 있었나?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있을 수 있는 일이 없는 일이야.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 그렇다고 해서 그럼 그 독일 사람들이 되게 뭐 악마였냐? 아니란 얘기야, 그냥. 그 사람들도 똑같이 자녀들 키우고 부인 사랑하고 뭐 남편하고 뭐 사이좋고 이랬던 그냥 평범한 시민들이었단 얘기야. 근데 그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는 얘기지. 또 지금 현재 세계사에서 세계적으로 가장 큰 이슈 문제가 뭐야? 요즘 음, 러시아랑 러시아,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그런 일들이잖아. 그 러시아 군인들은 어떻게 우크라이나 사람들에게서 총을 겨누고 미사일을 쏘고 폭격을 해서 사람을 죽이고 이렇게 할 수가 있냐고.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게 가능하려면 어떻게 돼 가능할까? 음, 여러분이 러시아 병사라면 어떻게 해야 그게 가능할까?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다 그렇지. 이렇게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생각을 해. 나쁜 사람들이라는 거지. 우리를 위협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뭐 할 수밖에 없다? 벌 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거지. 또는 나는 단지 뭐 할 뿐이다. 명령을 따르는 것 뿐이다. 내가 원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냥 시켜서 그 일을 하는 것 뿐이다. 라는 정도가 있어야 자기가 그 일을 수행할 수 있지. 그렇지 않고 내가 그냥 그 사람을 누군가에게 총을 겨누고 누군가에 내가 미사일을 쏘고 그 사람을 죽고 다치게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보통의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일들을 하기가 어려울 거라는 얘기지. 그래서 누군가는 이런 부분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잠깐만 뭐라고 했어? 악의 악의 평범. 악의 평범성. 평범성. 한나 그랜트라는 정치철학자가 했던 어떤 그런 부분들. 그냥 그 사람이 너무 궁금했다는 거야.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근데 그 악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꼭 악마가 저지른 어떤 그런 일들이 아니라 의외로 그 악이 누구나 평범하게 누구나 나타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바로 쌤이 지금 이 부분을 보면서 그런 사람들의 어떤 그런 심리가 또 있지 않나, 폭력의 어떤 그 평범성 이런 것들을 이 이야기를 통해서 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그 책을 읽어가면서 특별히 어떤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그 뭐야 좀 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어떤 그 여지가 있는 것들, 우리 인생에 대해서, 우리 사람의 어떤 건 삶의 어떤 건 관계들에 대해서 따져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책 25쪽 보겠습니다. 자, 쌤이 아까 이 단테이라는 인물을 되게 높게 평가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25쪽에 보면 상당히 좀 이렇게 권력이나 뭐 이런 것 관련돼서 중요한 그런 문장들, 밑줄 그을 만한 어떤 그런 문장이 나오는데 25쪽 문장 중에 혹시 여러분들 눈에 들어오는 문장들이 있다라면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 25쪽. 25쪽. 아닌가? 26쪽이다. 25쪽 맞다. 쌤, 25쪽. 밑에서 두 번째 문장 다 읽어주자. 예주가. 아무튼 음, 아무튼 무리에 나 같은 우두머리가 생기면 자발적이든 아니든 모두 자신의 힘을 조금씩 떼어 우두머리에게 건네게 된다. 박선희 같은 애들은 자기들이 내게 내준 힘이 얼마나 귀한지도 잘 모른다. 내게 내게 전에 내가 건네받은 힘은 그 애들의 의지다. 다른 사람의 말대로 하지 않을 의지. 나라면 절대로 아무에게도 건네지 않을 중요한 힘이다. 그래서 이른바 단테이의 힘은 어디서 나오는 건가? 단테의 그 파워는 어디서 나오는 건가? 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책에서는 결국은 아이들이 어느 순간 그 자기의 결정권 이런 부분들을 그 누군가에게 맡기는 거야. 그 이유는 여러 가지겠지. 제가 똑똑해서, 제가 뭐 리더십이 있어서. 그래서 그에게 맡기고, 그래서 그 아이가 그걸 이용해서 이제 그다음부터 뭐 한다는 거야? 휘둘리기 시작한다는 거야. 근데 이거를 공식적인 절차에 의해서 하는 건 뭐야? 지금 선생님 말했던 비공식적이고 아예 이걸 공식적으로 우리의 힘을 남에게 건네주는 게 뭐야? 그런 과정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문제, 가장 큰 이슈, 가장 큰 그 화제가 되는 일이 뭐야? 지금 현재. 제일 뉴스 많이 나오는 거. 대선이요? 대통령 선거잖아. 선거. 선거라는 과정이 각 국민들 개개인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결정 권한을 누구에게? 대통령에게 뭐 하는 거야? 넘겨주는 거야. 그래서 그 대통령이 그래서 중요한 결정을 전체적으로 하는 거야. 여러분 학급 내에서는 판정. 반장 선거, 회장 선거를 통해서 여러분의 어떤 그런 권력을 그 사람에게 뭐 해주는 거야? 넘겨주는 거야. 그건 이제 공식적인 절차에서 넘겨주는 거고. 근데 너네들 그 회장 아니지만 여러분 너네들 내에 좀 더 이렇게 뭐야? 주도적이라고 해야 되나? 좀 이렇게 의사 결정권이 좀 강한 애들. 그러니까 뭐 그 야 뭐 이렇게 하자라고 했을 때 애들이 다 대부분 다 그의 말을 그냥 수긍하고 따라준다고 해야 되나? 그런 그 의사 결정권 자들 이런 것 좀 있지 않아? 학급 내에도 이렇게 이른바 발언권이 센 사람들. 그 애가 말하면 대부분 애들이 그냥 그의 말대로 따라서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은 것들. 없어? 6학년 때를 생각해 보면 뭐 어떤 말? 같기도 무조건 하고. 따르기보다는 그냥 음, 그냥 본인의 의견을 크게 잘 음, 표현하는 사람이 있었죠. 그래서 그 본인의 의견이 그 크게 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게 그 애가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단지 그 애가 정말 늘 맞는 얘기를 해서 그런 건가? 아니면 어느 사이에인가 모르게 아이들이 그의 말을 따라주고 의지하고 하기 때문에 그의 말에 이렇게 끌려가는 어떤 그런 부분들. 물론 이것들이 이제 뭐 드러난 양상은 제각각 좀 이렇게 다를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그 속성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근데 이제 그것들이 자연스러운 경우가 있는데 이 여기 나오는 이 단테이는 그걸 뭐야? 자기가 머릿속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이용하고 있다는 거야. 그런 권력의 어떤 그런 생성 속성들 이런 것들을 이용하고 있는 또 그런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27쪽 그런 부분이 계속 나오는데 첫째 줄 주성이 힘이란 그렇게 마구잡이로 쓰는 게 아니란다, 선이야. 힘을 언제 쓸지는 아주 신중하게 결정해야 돼. 나는 당황한 표정에 그 부분에서 이제 단테이라는 어떤 그런 자기의 권력이나 이런 것들을 어느 선에 사용을 할 것인지 사용하지 않을 것인지 이러한 것들. 그러니까 자기가 감정에 따라서 기분 나쁘다고 소리를 지르고 기분 나쁘다고 싸우고 이게 과연 싸울 때냐 싸우지 않을 때냐 내가 이 애한테 잘해줄 거냐 잘해주지 않을 거냐라는 것들을 의도적으로 결정하는 어떤 그런 부분도 있다는 거야. 이 단테이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거를 이러한 것들 우리가 이제 정치적이다 정치적 정치인들이 이런 걸 잘하는 거야. 반면에 대부분 사람들은 그냥 뭐하게 순수한 마음으로 내가 그냥 좋아서 그냥 잘해주는 거고 내가 싫어서 화내는 거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점에서 주성이는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이런 의도 목적 이런 걸 가지고 뭘 조절을 해본 적이 있는 것 같아? 아니면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 없는 거. 없는 것 같고 예주는 저 딱히 없어요. 그럼 이제 주성이하고 예주를 보고 이제 단테가 뭐라고 그러는 거야? 아이고 어린 것들, 아이고 순진한 것들 이렇게 너희들은 그래서 내 밥이야라고 단테 같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본다는 거지. 근데 이제 타고나기를 이렇게 정치적으로 이런 부분, 이런 권력이나 이런 것들에 민감한 그런 사람들이 있어. 타고나기를. 또 대부분의 경우는 주성이나 예주처럼 그런 거에 별로 뭐야 관심도 없고, 뭐 그러려면 그러라지. 라고 생각을 한다거나 아니면 굳이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또 이렇게 별로 좋아하지 않는 반골이라고 그러는데 좋아하지 않는 어떤 그런 부분으로 다양한 그런 캐릭터가 또 이렇게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쭉 넘어가서 36쪽 두 번째 문단 예주 단 한 사람 우리 엄마는 달랐다. 엄마는 적당한 때를 노려 선이 엄마에게 손을 내밀었다. 동네 일원이 되지 못한 선이 엄마가 낙담해 있을 무렵이야말로 엄마가 나서기 좋을 때였다. 그럴 때 필요한 건 약간의 호의였다. 이를테면 가벼운 인사 같은 아주 작은 호의 말이다. 물론 적절한 상황이 필요했다. 상대방이 엄마의 위치를 충분히 알아챌 수 있을 법한 상황. 엄마는 또래 주민들과 종종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골목 벤치에 오르면 괜찮다고 생각한 것 같았다. 그 벤치는 내가 시간을 보내곤 하던 우리 집 옥상에서 아주 잘 보이는 곳에 있었다. 그렇지. 그 부분 요 부분들에서도 역시 이 단테의 엄마 역시 상당히 뭐라는 거야 정치적이라는 거야. 말 하나 건네는 것들, 누구에게 뭐 선물 하나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거기에 의도가 숨어져 있다는 거지. 자, 이렇게 사는 삶 어떨 것 같아? 이렇게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저 사람을 내 편으로 끌어당기기 위해서 이렇게 치밀하게 계산하는 어떤 그런 삶에 대해서 주성이는 좀 귀찮고 뭐가 신경 쓸 게 많을 것 같고 힘들 것 같아. 예주는 그게 본인의 직업이라면 몰라도 그냥 일상생활에서도 그러면 진짜 피곤할 것 같아. 근데 이제 우리가 이른바 사회생활을 한다는 것들은 어떤 사람은 이런 걸 잘하는 게 사회생활을 잘하는 거라고 얘기해. 혹시 뭐 라인 탄다 이런 말 들어봤어? 줄을 댄다. 뭐 유라인 요즘에 유재석 라인, 뭐 유라인 뭐 이런 뭐 강호동 라인 뭐 이런 거 들어봤어 혹시? 네. 그런 것들이 누구와 관계 맺기를 잘 하냐에 따라서
자기가 더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고 그러지 않을 수도 있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 또는 자기 밑에 그 사람을 두기 위해서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적절하게 그 사람을 관리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 이런 것들을 제대로 잘 해야 이른바 출세할 수 있다 성공할 수 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거를 잘 배워야 된다라고 배워야 된다고 얘기하고 이런 것들은 오히려 학교에서 배우는 공부보다 더 중요한 공부인데 이런 걸 가르쳐 주지 않는다 그래서 아예 이런 거를 그 가르치는 책들 다루고 있는 책 여기에 처세술이라는 어떤 그런 책들도 아예 나와 있어.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아까 말했듯이 그런 것들은 순수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옳지 않은 잘못된 어떤 그런 것이라고 생각할 건지 그건 또 여러분들이 보기 나름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잠깐만 선생님 지금 눈이 갑자기 좀 아파가지고 눈을 잠깐만 감고 있을게. 아유 큰일이다. 자, 지금 선생님이 뭐 이렇게 몇 부분 이렇게 짚어줬는데 혹시 예주나 주성이도 이렇게 그 짚어가면서 얘기할 만한 부분들이 혹시 또 있었어? 선생님이 이렇게 짚어줬던 부분들처럼 혹시 이 책을 읽으면서 너희가 좀 이렇게 짚어야 될 부분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책을 읽으면서 특별히 이 대목에 대해서 내가 좀 이렇게 묵상하고 생각해 볼 만한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들을 체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 생각들을 해보는 것들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가 책을 읽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들이고 그런 것들이 많은 책이 여러분들에게 더 의미 있는 어떤 그런 책이라는 거죠. 그래서 책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이른바 스토리를 잘 소화해내는 것, 줄거리를 잘 소화해내는 것도 책을 읽는 어떤 그런 방식들이지만 그 외에 지금 선생님이 얘기했던 이와 같은 어떤 그런 방식으로 책을 읽을 때 그 책이 우리 삶의 재미 외에 또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을 줄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특별히 없으면 116쪽, 111쪽 에 어디 부분이냐면 밑에서 마지막 문단 그런데 그때 주성이 읽어보자. 그런데 그때 난 누구보다 도움이 필요한 상태였거든. 웃기지. 세상에 상처를 많이 입다 보면 말이야. 가장 도움이 절실한 때에 꼭 필요한 도움의 손길이 찾아와도 선뜻 그 손을 잡을 수가 없더라고. 이미 상처가 많으면 생책이 몇 개 더 난다고 해도 별로 아프지 않을 것 같지만 사람 마음이라는 게 안 그렇거든. 또 상처받을까 봐 겁쟁이가 돼. 마음이 너덜너덜해져서 작은 상처만 더해도 죽을 것 같으니까. 그때 고모가 그랬어. 고모도 그랬고 아빠도 그랬어. 지금 주성이가 읽은 부분 이해가 돼? 이게 뭔 말이야? 음, 지금 주성이가 읽은 부분들을 자기가 이해한 대로 한번 자기 말로 바꿔서 한번 설명해 볼까? 음, 그러니까 음, 이게 고모가 말하고 있는 건데 음, 상처를 많이 입었다고 한 거는 음, 약간 부모님에게 그 가정 폭력을 음, 당해서 상처를 받은 것 같고, 음, 그래서 옆에 있던 그 독고솜의 삼촌인 요정 친구가 도움의 손길을 줬는데 음, 그 손을 잡지 않았다? 그랬던 거. 음. 그런 얘기한 거. 잡지 않았다. 그게 이제 그 버트로 보여준 얘기인데 그 심리가 뭐냐는 얘기지. 주성아. 심리는, 음. 예준 어떻게 이해했어? 음,
자, 어렵고 힘든 사람이 있어. 그 사람에게 손길을 내주면 누군가 그 사람을 도와주려고 그래. 그럼 어떻게 돼? 당연히 도움을 받아야 돼, 도움을 안 받아야 돼. 응? 너가 어려운데 누가 도와주려고 그래. 그럼 도움을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아, 받아야죠. 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그게 합리적이라고. 근데 자기가 어렵고 힘든 상황인데 오히려 누가 자기를 도와준다고 했을 때 오히려 웅크려들고 그걸 거절하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 되게 불합리해. 말도 안 되는 얘기야. 남들이 도와주지 않아서 할 때 누군가 도와주면 감사하다고 그러는데 오히려 왜 그 도움의 손길을 쳐내냐고 거부하냐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럴 수밖에 없는 이 사람의 심리를 설명하고 있는 거야. 그럴 수밖에 없는 이 사람의 심리가 뭐라는 거야, 이 저자는, 작가는. 혹시 그 사람에게도 뭐 할까봐? 또 상처받을까봐. 또 상처받을까봐 그 사람의 도움의 손길을 뭐 할 수 없는 거야. 믿을 수 없는 거야. 받을 저걸 잡았는데 그동안 썩은 동아줄 너무 많이 잡은 거야. 근데 이제 멀쩡한 동아줄이 왔으면 그 동아줄 잡아야 되는데 혹시나 그 동아줄도 뭘까봐. 썩은 동아줄일까봐. 그러면 내가 그동안 썩은 동아줄을 잡아서 실망한 마음이 너무 컸기 때문에, 상처받은 게 너무 컸기 때문에 더 상처받았다가 내가 완전히 사라질까봐. 그래서 아예 이게 썩은 동아줄인지 제대로 된 동아줄인지 자체를 쳐다보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그런 그 사람의 마음의 어떤 그런 심리도 있다라는 얘기지. 그래서 우리는 도와준 동아줄 내민 사람 입장에서는 아니 저 바보 왜 동아줄 내주는데 내미는데도 왜 안 잡는 거야? 라고 그 사람을 비난하기 쉬운데 그 사람의 뭘 보면 상처를 보면 우리가 그거를 뭐해 기다려 준다거나 이해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근데 여기서 좀 이렇게 갈려. 도와준 사람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도와주려고 했는데 저거 왜 거절을 해? 저 사람 저거 응? 아직 뭐 배가 부른가 보지? 아니 뭐 자기 처지도 모르네? 라는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도움을 주는 사람들은 일방적으로 자기가 도움을 주려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자체가 뭐 하는 일이기 때문에 착한 일이고 좋은 일이기 때문에. 하지만 도움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 과연 그것들이 착하고 좋은 일이기만 한 것인 건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 책은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와주는 것이 때로는 그 사람에게 폭력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요 이야기하고 똑같은 이야기가 한 번 더 나와. 다른 이거는 이제 우리가 몇십 년 전에 있었던 얘기고 현재 이 독고섬의 발에서 있었던 이야기로는 누구를 돕는 데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야. 누구를 도우려고 했잖아. 여기 이야기에서 그 사건이 되게 크게 나오잖아. 돕는 일. 스토리에서. 음. 누굴 도우려고 그래? 그 영미가 폭력당해가지고 병원에 입원했을 때 영미네 집 형편이 어려우니까 요 반장이 나서가지고 막 돈 모아가지고 도우려고 그러잖아.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나중에 이제 사건이 벌어지잖아. 그럴 때 이 애들은 뭐라고 그래? 되게 고마워할 거야. 우리가 되게 착한 일 할 거야. 착한 일 하는 거야. 라고 하지만 그 영미 입장에서는 그걸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다는 거잖아. 그런 점에서 우리가 남에게 뭔가를 도와줄 때 어떻게 되는 건가? 선생님도 그런 잘못을 많이 범했어. 선생님이 이해가 안 됐던 것들이 뭐냐면 장애인이 있어. 장애인 우리가 도와줘야 돼, 안 도와줘야 돼? 앞에 이렇게 시각장애인이 가고 있어. 도와줘야 돼, 안 도와줘야 돼? 도울 필요가. 주성이 도와줘야 돼, 안 도와줘야 돼? 도와줘야 될 것 같아. 도와주러 나서 내가 착한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도와주는 거잖아. 무시하고 그냥 지나가면 낫잖아. 그런데 도와주는데 그 전에 조건이 있다는 거야. 전제 조건이. 어떤 전제 조건이 있다는 거야? 시각장애인이 먼저 예주에게 주성에게 뭐 해달라고 했다는 거야?
도움을 청해요. 저 좀 도와주세요라고 할 때 여러분이 도와준다는 거예요. 시각장애인 관계없이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리 오세요. 라고 하는 것들은 폭력적이라는 거예요. 어때? 주성이 이해가? 너가 누굴 도와주려고 했는데 그 사람의 의사를 물어보지 않으면 안 좋은 거라는 거야, 오히려. 근데 선생님은 그게 좀 잘 이해가 안 갔거든. 왜? 내가 착한 마음으로 그 사람을 도와주려고 한 건데 그게 도대체 뭐가 문제냐. 그래서 첫 번째는 그 분이 장애인이 먼저 도움을 요청했을 때 그래 그때 도와줘야 된다. 첫 번째. 두 번째.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장애인에게 뭐 하는 거야? 묻는 거야. 여쭤보는 거야. 뭐라고? 도움 필요하시면. 혹시 제가 도울 일 있을까요? 혹시 뭐 필요한 거 계신가요? 라고 해서 내가 너를 뭐 할 준비가 돼 있다? 도울 준비가 돼 있다. 라는 것까지만 알리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행동은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제 누군가를 도와주는 일이 어떠해야 되는 건가. 그리고 아무리 저 사람이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할지라도 그 사람이 도와달라고 요청하기 전까지는 그냥 기다리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우리가 도와주는 건 좋은 일이니까 도와줘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렇게 정말 기다려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모른 척하고 내 살게 살아야 되는 건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길들이 있는데 과연 돕는다는 것은 무엇인 건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다른 시각을 제시하고 있다는 거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이 독후소명의 바라면이라는 책 가지고 그대로 오늘 얘기 못한 거 마저 더 할 거고 여러분들이 독후소명의 바라면이라는 책을 우리가 오늘은 우리가 말로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걸 갖고 여러분들이 뭐 할 거야? 글을 쓸 거야. 근데 네. 우리는 첫 번째는 그냥 자유로운 글을 쓸 건데 독고소맥의 반화면에 관련된 독서 감상문도 좋고 아니면 독고소맥의 반화면이라는 거를 읽으면서 여러분이 드는 어떤 그런 생각들을 갖고 수필이라고 그러는데 에세이라고 그러는데 한 주제를 잡아서 그 주제에 관한 어떤 글을 써도 좋고 자유롭게 그냥 너네들이 쓰고 싶은 글을 하나를 써오면 돼. 주성이가 예주가 뭐 길이 제한 특별히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평소에 쓰는 어떤 그런 분들에서 그래서 뭐 제일 쉬운 거는 오늘 우리가 나눴던 얘기들 있지. 오늘 나눴던 얘기들 중에서 특히 주성이에게 예주에게 인상 깊었던 그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주제를 갖고 글을 써도 좋고 아니면 그 여러분들이 평소에 쓰던 독서 감상문 형태를 써도 좋고. 질문. 요거를 공책에 글씨로 쓰지 말고 워드를 쳐서 워드를 쳐야 되고 이유가 뭐냐면 워드를 쳐서 쌤한테 나중에 보내줘야 그래야 그걸 보고서 우리가 같이 그 공유해서 보면서 고치기 다듬기를 같이 할 수 있어. 그래서 너희들 공책으로 쓰면 쌤이 고쳐주거나 다듬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워드를 쳐서 작성하면 되고. 주성아 이해가? 예주도? 네. 혹시 뭐 주성이 떠오르는 아이디어 있어? 뭐에 대해 써야겠다 뭐 생각한 거 있어? 아직?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눴던 이야기들 중에서 골라도 되고 아니면 그 외에 새로운 이야기도 되고. 그래서 뭐 없어서 못 썼어요라고 할 수는 없어. 왜? 오늘 우리가 나눈 얘기가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정 없으면 오늘 우리가 나눴던 얘기들 중에서 붙잡아서 쓰면 된다는 거지, 주성아. 됐니? 예주도? 네. 그래. 자, 쌤이 눈이 좀 안 좋아갖고 진행하는데 좀 이렇게 흐름이 자꾸 끊기고 그랬었는데 뭐 여러분이 어떻게 느꼈는지 모르겠는데 좀 신입생 생활하고 힘들 텐데 푹 쉬고 다음 주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예주하고 주성이는 아마 거의 잘 못 볼 거야. 아마도. 그치 오늘은 그 네. 3일절이라서 잠깐 해서 같이 본 거고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선생님, 근데 그 글 보낼 때는 어디로 보내야 돼요? 일단은 글을 이번에는 보내지 않고 자기가 글 써가지고 그냥 네. 써가지고 갖고 오고 다음 주 그 상태에서 채팅창으로 보내거나 이렇게 할 거니까. 그래. 잘 지내고 안녕.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